구라토끼의 볼링 세상. 안녕하세요. 구라토끼의 볼링 세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볼링 이론에 관한 첫 번째 영상으로 볼러의 스탯 1편, 볼러의 스탯 4가지와 PAP 편입니다. 먼저 볼러의 스탯에서 스탯이 무엇이냐면 스탯은 스태티스틱의 준말이며 원래 뜻은 통계 수치입니다. 하지만 줄여서 스탯이라 부르고 보통 게임 같은 것을 보면 캐릭터의 스탯을 찍는다고 표현하는데 힘이나 민첩 같은 개별 능력치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볼링에서 볼러의 스탯은 투구를 하는 사람의 구질에 대한 능력치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볼러의 스탯은 모두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스피드, 두 번째, RPM, 세 번째, 엑시스 로테이션 각도, 네 번째, 엑시스 틸트 각도입니다. 스피드와 회전수는 다들 아실 테니 일단 넘어가고 엑시스 로테이션과 엑시스 틸트 각도는 회전하는 볼의 회전축에 관한 수치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볼러의 스탯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반드시 회전축과 관련된 PAP에 대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PAP는 무엇인가? 여기 회전을 하는 팽이가 있습니다. 팽이가 빠르게 회전을 할 때 중심의 축도 회전 방향에 따라 회전을 하는데요.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축을 우리는 엑시스라고 부릅니다. 볼링볼의 경우 볼이 레인에 닿는 곳은 기름띠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볼의 중심에서 회전축의 양쪽 끝이 존재하는데 오른쪽 끝부분이 포지티브 엑시스, 왼쪽 끝을 네가티브 엑시스라고 부르고 이 오른쪽 회전축의 점을 포지티브 엑시스 포인트의 약자인 PAP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PAP의 위치와 움직임을 안다는 것은 내 볼이 회전하는 모양을 안다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은 볼링에서 스피드와 회전량뿐만 아니라 회전하는 각도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볼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러의 스탯을 볼러의 구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릴리스하는 모양과 형태는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마다 PAP 또한 다르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릴리스하는 손의 형태를 바꾸면 PAP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PAP를 찾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구질이 일정하게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PAP 찾는 법. 그럼 이제부터 회원님들의 PAP를 찾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PAP를 찾기 위해서는 볼이 레인에 닿는 부분을 표시하는 기름띠인 트랙 플레어를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볼을 투구할 때 가장 오일이 많은 센터 스팟을 기준으로 투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기름띠가 잘 보이게 밝은색 볼보다는 단색의 어두운 색깔의 볼이 좋으며 광택이 나는 폴리싱 볼보다는 광택이 잘 나지 않는 샌딩 마감된 볼이 좋습니다. 당연히 앞서 투구했던 볼에 묻은 오일은 모두 깨끗하게 닦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센터라인을 기준으로 평소 치던 대로 볼을 투구합니다. 두 번째, 볼이 리턴기로 돌아오면 트랙 플레어를 확인하고 오른손잡이 기준 가장 오른쪽 편에 트랙 플레어를 색연필로 칠합니다. 이 선을 앞으로 이니셜 트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니셜 트랙에서 엄지와 중약지의 중간 부분에서 90도 각도로 선을 그립니다. 네 번째, 같은 방법으로 중약지 위쪽에서 하나, 엄지 아래쪽에서 하나씩 90도 각도로 선을 그립니다. 다섯 번째, 세 개의 선이 만나는 지점을 표시하고 테이프를 붙입니다. 이 지점이 PAP가 됩니다. 여섯 번째, 다시 볼을 투구해봅니다. 만약 PAP 지점이 정확히 표시가 되었다면 점은 레이다운 포인트에서 제자리 회전을 할 것이고 정확하지 않다면 점이 흔들리면서 회전을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점이 흔들린다면 다시 측정을 하고 수정하고를 반복하여 자신의 정확한 PAP를 찾습니다. 여덟 번째, 이제 중약지와 엄지의 수직 라인을 그립니다. 이 선을 센터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아홉 번째, 센터라인에서 중약지와 엄지의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수평 라인을 그립니다. 이 라인을 미드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열 번째, 센터라인과 미드라인이 교차되는 점을 CG 혹은 COG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볼링에서 CG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볼의 무게중심을 뜻하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있으며 또 하나는 중약지와 엄지의 중간 지점인 그립 센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CG, 그립 센터를 COG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미드라인에서 PAP까지 수직선을 그립니다. 12번째, 이렇게 그립 센터에서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한 거리를 재고 그 수치를 기록합니다. 보통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를 수평 혹은 오버, 아래 위로 이동한 거리를 수직 혹은 업다운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위에 그림처럼 오른쪽으로 5인치, 위로 1인치 이동한 거리에 PAP가 있다면 자신의 PAP는 5인치 오버, 1인치 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PAP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찾고 싶다면 아르마딜로 같은 지공 도구가 있다면 좋겠지만 쉽게 구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보통 프로샵에 있는 국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찾은 PAP는 볼링에서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사용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볼러의 스탠 4가지 중에서 엑시스 로테이션과 엑시스 틸트 각도를 재는 데 사용하며, 두 번째, 볼 모션의 3단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세 번째, 지공을 할 때 레이아웃을 그린 다음 자신의 PAP만큼 이동하여 센터라인과 미드라인을 그리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볼링에서 PAP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회원님들은 반드시 PAP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볼러의 스탯 4가지에 대한 소개와 PA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볼러의 스탯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